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앤디 퍼디컴이고 안진환 님이 옮기셨고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라는 출판사입니다. 저자를 보시면 앤디 퍼디컴은 파란 눈의 스님이다. 명상과 마음챙김 전문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 언론에 소개되어 그는 탁월한 강연가이자 작가로서 헤드스페이스, 본문에 나오는데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이란 뜻입니다. 에 관한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20대 초반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던 중 히말라야로 가서 명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돌아본 10여 년의 여정은 인도 북부에서 티베트 불고 승려가 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환속이라는 또 한 번의 비범한 결정을 내렸고 런던으로 돌아와 예술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헤드스페이스로 완성되는 개념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명상이랑 마음 챙김으로 매우 유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명상에 가까이 서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그 무엇. 판단하지 않는 일. 쌓여둔 감정은 솟아오르기 마련의 법. 감정의 위치 찾기. 덧없는 감정. 헤드스페이스. 부드러운 호기심. 명상을 실행할 때 10분 명상. 그저 관람하는 사람으로 일상에 통합하기, 마음챙김의 실행, 점으로 이어지는 하루, 정신산만한 남자, 저글링하는 스님, 일상생활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 별 5개 절, 마음챙김으로 걷기, 좀비, 명상으로 운동하기, 오체투지, 더 잘 자기 위해서. 마지막은 출발하기에 앞서 더 효율적인 상태를 위해서 최적의 시간, 그 무엇보다 반복,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마음이 불안할 때 해야 할 일, 명상을 위한 10가지 제안, 그들은 어떻게 명상을 실천했는가? 명상 다이어리 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깔깔깔깔 웃었던 것 같아요. 소설책도 아니고 에세이 겸 명상 가이드를 하는 어떤 전문서적인데 이 작가 앤디 퍼디컴 님이 굉장히 유쾌하시고 재기 발랄하시고 스님인데 그 전에 운동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견뎌내는 그 극명한 완전히 혁명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너무 유쾌하게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동감하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정말 책을 봤어요. 읽기 굉장히 편하고 쉽고 유쾌하게 쓰셨으면서도 그 안에 명상의 본질, 마음의 실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저글링하는 스님 부분이랑 별 5개의 절, 이 부분에서 깔깔깔 웃은 것 같아요. 꼭 추천합니다. 이 부분 읽기를. 저는 특히 명상으로 운동하기랑
더 잘 자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할까 해요.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제가 항상 책을 읽으면 필사해야 한다. 요약 정리라도 해야 자기 머리에 남는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책에 요약 정리한 거를 읽지 않고 제가 적은 필사한 것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담장이 파란 눈의 스님. 불가의 수행을 거치기 이전에 나는 운동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출가한 10년 사이에 그런 특성이 보류된 것 같았다. 굉장히 동적인 삶을 살다가 정적인 삶을 10년이나 산 거죠.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자기의 어떤 DNA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거죠. 나는 체조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처럼 나의 예전 성격들이 되살아났다. 스님에서 서커스 광대로 변신하는 것은 당연히 흔한 경우로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처음에 드는 생각과는 달리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동양의 책은담에 나오는 동중정, 정중동의 개념. 결국 동한 가운데 정한 것이 진짜 정한 것이고 정한 가운데 동한 것이 정말 동한 것이다. 표면적 의미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결국 정과 동이 본질적으로 하나다, 다르지 않다라는 뜻 같거든요. 근데 이 스님도 그거를 서커스를 배우면서 느끼셨대요. 신체 활동의 매 순간에 알아차림을 적용하는 것은 내가 그때까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저글링이든 줄타기든 아크로바트든 공중근해든 서커스 동작을 하나 떠올려보자. 그런 실제 활동은 모두 집중과 이완의 완벽한 균형을 요구한다. 이 문장이 너무 좋죠. 모든 움직임은 어떤 패턴이든 간에 집중과 이완의 완벽한 균형을 요구한다. 우리가 수련을 할 때도 아니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너무 몰두하여서 긴장하는 것과 아니면 너무 루즈해서 실수하는 것, 그것의 중간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집중과 이완의 완벽한 균형. 지나치게 집중하면 실수하게 되고 지나치게 일관하면 추락하거나 넘어지고 만다. 서커스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끊임없이 듣는 것이었다. 굉장히 스트레스죠. 안전하고 싶은데 그거를 더 넘어서서 도전해라. 위험한 것을 도전해라. 라고 계속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이 일상적으로 그 말을 들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은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과정 내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 말라는 조언을 듣곤 했다. 신기하게도 이 부분은 절에서의 수행과 아주 흡사하다. 그 역시 자존심을 상할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우리가 하는 아시탄가 요가 수련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우리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다. 물론 어떤 일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만 마음을 챙겨 현재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보다 잘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3단계로 나눠놨어요. 마음을 챙겨, 알아차림이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가져오는 거고
우리는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보다 잘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거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직관이 발휘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을 직감이나 직관으로 간주하든 모종의 안내를 받는 것으로 여기든 아니면 그저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의미를 스스로 깨닫는 경우든 그러한 발견은 놀랍도록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준다. 처음에 서커스 훈련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끊임없는 지시를 받으면서 자존심에 타격을 받는데요. 이게 수행과 아주 흡사한데 자존심이 상할 기회가 수행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련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본인이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자꾸 내려놓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근데 처음엔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드디어 마음을 챙겨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에 감지가, 센서가 발동하면서 그저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게 된대요. 이거를 저는 인도 철학을 대입해서 뭐라고 해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보지 못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깨달음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준다. 이 해방감을 이제 인도 철학적으로 말하면 해탈이죠. 해탈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둬놨던 속박에서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가둬놨던 속박에서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해탈을 홀가분함, 자유로움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명상은 그저 매일 일정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접근, 수행,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마음 훈련 체계의 일부이다. 명상은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 과정이 이루어진대요. 전통적으로 명상을 배우는 이들은 먼저 명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명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명상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법을 배운다. 다시 말해 명상에 대해 읽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약간의 헤드스페이스, 이걸 고요한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를 얻기 위해 하루에 10분 동안 앉아있는 일은 분명 산책하러 나가는 일만큼 흔하고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뭐 하면? 접근, 수행, 통합을 통해서 마음을 훈련시켜 놓으면 10년 내지 15년 전에는 요가를 배운다고 하면 희죽거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요가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것이 에어로빅 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실제로 에어로빅보다 요가가 더 인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에어로빅과 요가의 차이를 어떻게 본 걸까요? 이 작가는 둘 다 몸의 움직임을 쓰죠. 땀을 흘리고 에어로빅도 동작에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집중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각자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 명상은 경험이다. 명상은 기술인 동시에 경험이다. 이는 곧 명상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려면 명상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명상은 또 하나의 거품 같은 개념이 아니며 철학 사상도 아니다. 명상은 현재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즉, 명상은 하루 종일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론으로 배운 지식은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뇌는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야 또 살고. 그래서 이론으로 배운 지식으로 명상을 한다면 잊혀지기 때문에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 경험으로 내 몸에, 내 삶에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경험으로 배운 지혜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몸하고 근막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젤링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던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현대 인체 해부학에 보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어요. 역학적 관계로 인한 모든 스트레스는 근막에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학적 관계라는 게 움직임에 관여한 모든 거예요. 움직임이나 운동에 관여한 힘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근막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으로 몸으로 익힌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명상은 하루 종일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걸 현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히말라야의 어느 산꼭대기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요가 수행자가 떠오르는가? 혹은 향 연기가 자욱한 법당에서 경을 외우고 목탁을 치는 가사 차림의 삭발한 스님이 연상되지 않는가? 명상이라는 말은 대개 그런 장면을 연상시킨다. 30여 년 전 주류 의료계에 명상을 도입하려 했던 소수의 진보적인 서양 의사들은 소속 병원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명상을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로 바꿔 연구를 계속했다. 그렇게 서양에 자리 잡은 마음챙김은 전통적인 불교 명상의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마음챙김은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핵심 요소로서 눈을 감고 정좌하는 명상의 형식적인 측면을 크게 넘어선다. 마음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다. 마음챙김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대치선상에 놓인다. 우리는 끝없이 떠오르는 중요하거나 사소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늘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대개 사소한 온갖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다. 마음챙김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전 문장에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대개 사소한 온갖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다. 이게 되게 요즘 와닿았던 게 얼마 전에 차를 또 한번 시원하게 긁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오고 가는 주차장인데도 아직 운전이 미숙한 것도 있고 제
미숙한 실력에 비해 차가 너무 거대한 것도 있고 해서 여차하면 옆에를 잘 긁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아 반성을 하면서 아, 내가 이번에 차를 왜 긁었지? 하면 꼭 마음이 여러 개일 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주차장 좁은 골목을 이 큰 차가 빠져나갈 때 최대한 그거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안 긁거든요. 근데 하면서 아, 내가 이번에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을 이런 생각하다가 싹 긁고 아, 늦었어. 조금만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지점으로 가려면 이런 생각에 빠졌을 때 같은 주차장 입구인데도 아주 시원하게 잘 긁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되게 사소한 온갖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다 라는 문장이 요즘 저에게 와닿네요. 마음 챙김은 현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든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자연스럽거나 일시적인 상태의 마음이 아니다. 그 반대로 마음 챙김은 한 걸음 물러나 일상의 혼란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오늘 교수님이 마음을 이완한다 라는 이 간단한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본인의 마음이 가장 이완되는지 하나라도 찾아보라고.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강아지랑 산책할 때. 근데 사실 이완하고 제 호흡을 느끼고 내 신체 감각을 느끼고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데 요가 수련할 때라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가 수련할 때마저 마음을 이완하지 않고 선생님 눈치를 본다던가 도반들 눈치를 본다던가 아니면 몸은 치열하게 수련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끝나고 뭐 해야 되는 거, 집에 할 일을 남겨두고 온 거, 이 자세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떤 감정과 연결시킴 이런 걸로 내가 매일 7년을 수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하는 동안 마음을 얼마나 이완했던가, 역자세 할 때 이완했던가, 사바아사나 할 때마저 이완했던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가장 마음을 이완하는가 한번 떠올려 보고 그런 순간을 자주 만들려고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앙금과 사연, 논쟁, 판단, 의무를 내려놓은 상태, 마음 챙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을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법을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올바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명상은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이 뒤에 이제 많은 명상이 왜 신비로운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했는데, 명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밝을 명자가 아니고 어두울 명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상, 그래서 생각을 이제 어둡게 한다. 즉, 그것은 인위적인 생각을 잠재워서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은 뭔가 희한한 사람들이 하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마음의 기술이 아니라 인위적인 껍데기를 싸고 괴로워하고 있는 현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연스러운 생명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헤드스페이스란 무엇인가? 아까 고요한 이렇게 안정된 마음 상태를 헤드스페이스라고 부르신다고 했거든요. 네, 또 벌써 몇 장 하지도 않았는데 25분이나 됐어요. 또 너무 길어지면 서로 힘들어서 도중에 이제 좋은 게 제일 많고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 수련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명상으로 운동하기 이 부분을 꼭 소개하고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